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녹화를 해놓고 제가 깜빡 잊고 못 올려 너무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차트는요 굉장히 특이한 차트입니다. 어제도 비석형이 나왔는데 다우가 오늘도 거의 비석형에 가까운, 약간 영망치라고 할 수도 있고 비석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트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비석형이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표하고 실적 두 가지죠. 지표에는 3분기 GDP 잠정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했었죠. 아시겠지만 1분기하고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마이너스 1.6, 그다음 2분기 때 마이너스 0.6,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래도 둔화됐다, 뭐 나아졌다, 뭐 이랬다가 이번에 2.6% 플러스 2.6이라면서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이 성공했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갔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거는 꼭 맞다고 하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는지 다우는 좀 올랐고요. 나스닥은 실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장 끝나고 발표된 기업이 있었죠. 메타라고, 그 페이스북의 그 모기업이죠. 그 회사가 3분기 매출은 나쁘지 않았으나 4분기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거의 23, 4% 정도 폭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어저께 조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그 또 실적, 이번 주에 중요한 실적이 그 빅테크잖아요. 그 중에서 또 아마존, 애플 실적이 또 중요한데 오늘 장 끝나고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시간에서 19% 하락, 아마존이요. 애플은 마이너스 4% 하락해서 지금 그 매진선물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번에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반등이 가장 들어온 이유는 지난번 6월처럼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월가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연준의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인 메리 데일리 입에서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금리 조절은요 아마 금리 인하가 포함된 조절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금리 조정이 거의 결정돼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소폭할 거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인플레 잡히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올해도 원래 4.4%로 예상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근원 CPI가 안 좋아지면서 4.75까지 가능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11월,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메리 데일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월은 자이언트가 되더라도 12월만큼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것이 반등을 준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캐나다에서는 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까 두려운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경기 침체까지 같이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통제가 더 어려울 텐데 차라리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고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 자꾸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금리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는 사실은 올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14년 만에 터졌다는 거거든요. 14년 동안, 이 14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부양을 한 다음에 터진 거라서 이게 쉽게 잡힐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뭔가 보이는 인플레이션 하락치를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조절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네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2까지 나오고 그런 CPI는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랐어요. 12월에 CPI는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각국 중앙은행의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뭐 그들은 석학들이니까 저같처럼 뭐 주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맞겠지요 라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다우는 상승, 나스닥 하락이에요. 어저께 다우 상승, 오늘 나스닥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도 몸통이 아주 조그만 비석형 캔들이었죠. 오늘 비석이네요. 그렇죠? 이틀 연속 비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죠? 요렇게 되면 추세 반전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두 번 연속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나스닥이 어저께 비석형이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음봉은 예정됐을 확률이 높죠. 물론 실적에 의해서 나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차트상으로는 예정이 됐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미국장이 오늘 비석형이 나올 때 오늘 밤 미국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도 아마존하고 애플 영향을 받는지 마이너스 0.6% 정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국내 시장에 오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전자를 터치했어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장중에 6만 전자를 가게 됐는데요. 어저께 6만 전자 어저께 사실 0.7%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것이 슉 올려서 1.2%인가 1.3%까지 한 방에 가버렸죠. 그래서 6만 100원까지 찍고 일단 밀려서 59,500원에 끝나는데요. 어저께 삼성전자의 이슈는 그저께 이슈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매출이 떨어졌다 30% 정도가 하향됐다는 이슈였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진을 했다 이 이슈가 있었죠. 이 이슈 때문에 어쩌면은 삼성전자 그동안 올랐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삼성전자는 항상 보시면 이슈로 올리고 뉴스에 파는, 그러니까 루머에 올리고 뉴스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저께 삼성전자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어저께 30만 주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매수가 한 60만 70만 주 들었다가 막판에 다 팔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60일선 돌파하고 120일선까지 오는 것은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짜 많이 가려면, 진짜 가는 게 맞다면, 또 많이 가려면 60일선이 누워야 합니다. 아직 못 누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워야만이 진짜다. 그래서 항상 올랐다가 60일선 근처까지 밀려서 거기서 다시 확인 작업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어떤 모습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코스피가 2300 코앞이 됐네요. 228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좀 컸습니다. 외국인 매수 컸는데 외국인들 어저께 기관도 어저께 5천억 샀죠. 외국인들이 요걸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3조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보시면 10월달 기준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 3조 정도 산 것 같아요. 3조 2천억. 그러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맥스가 3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온 것인지 정말 추세 전환을 위해 들어온 건지는 더 사는지를 보면 압니다. 3조 5천억 정도. 지난번 최고 많이 들어온 게 4조 정도였거든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게. 단기적인 자금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금이 다 삼성전자에 몰려요. 어저께 빼놓고는 다 삼성전자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빼놓고 삼성전자에 몰렸기 때문에 실제로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다른 종목으로 다 이렇게 분산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사장님 시장을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